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보건소가 아니라 순천의 관문인 순천역 광장에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열차 이용객이나 관광객, 오가는 시민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 검사를 받습니다. 도심 상가 입구에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찾아와 손쉽게 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이동 검사소 주변에서 교통봉사에 나선 대원들도 자발적인 검사에 동참했습니다. 사전 검사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순회 검사소를 통해 11개 읍면 1,700여 명을 검사해 2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지역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사례가 많아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농어촌에 이어 도심으로 검사소를 확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꼭 무료 검사를 받으셔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과 카페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를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 홍보관은 위험 요인이 줄어들지 않아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일 의료기관과 의료기입 채용관을 시작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마을까지 확산됐던 순천발 코로나19. 2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무증상 감염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전라선에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도 조기 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철도 통합 문제와 얽혀 있어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고 요금도 KTX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경부선에만 투입돼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SRT의 전라선 운행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국토부와 SRT 운영사는 현재 수리에 들어가 있는 열차 한 대를 올 하반기부터 전라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중순쯤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겠다는 점을.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철도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권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선 KTX를 수서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굳이 SRT 노선을 늘리는 것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통합 문제를 시간을 더 끌기로 가져가든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후에 SRT 회사처럼 또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든. 지역에서는 정부와 철도 노조의 갈등으로 인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지난 주말 SRT 조기 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입니다. 여수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라선 쪽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정부의 전라선 SRT 투입 방침에 대해 철도 노조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4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13번째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신안과 해남 등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문의 전화가 1부 걸려왔지만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업인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어선들이 연안 항포구를 질주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신안 지역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원전수 해양 방출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것을 걱정하는 우려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지역 어류도 오염될 수 있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우리 어민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해남 지역 어민들과 전남 지역 각 지자체들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 지역 어선 150여 척은 국동항과 장군도 일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87만 7천여 톤으로 전국의 57%,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업 비중이 큰 전남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전 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익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를 구성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시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안전에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론조사를 통해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실시된 제주 2공항 여론조사 방식을 참고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시장은 일부 시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청사 별관 증축은 물론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별관 증축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광양 국가산단 인근의 대기 중금속 오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6월까지 포스코 등 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한 태인동에 납과 카드뮴 등 12개 중금속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모두 4개의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지만 중금속은 측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늘 지역상생 포럼을 개최합니다. 연구원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공동협력과제 33건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공학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사업에 여수 돌산갓지구와 해남 고구마지구가 선정돼 향후 4년 동안 각각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해남 고구마지구에서는 저온 저장시설 증설, 가공시설 구축, 고구마 브랜드 개발, 공동포장재 규격화 사업 등이 이뤄지며 여수 돌산갓지구에도 체험 관광 인프라 등이 조성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타이거즈 왕조 신화를 이끈 김웅용 전 해태 감독을 초청해 레전드 데이를 엽니다. 기아는 오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홈 경기에 앞서 김 전 감독을 초청해 옛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를 이룬 주역들을 초청하는 레전드 데이의 첫 주자로 선정된 김 전 감독은 18년 동안 해태의 사령탑을 맡으면서 9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고흥군 공무원 노조가 고흥군의 투명한 인사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비교섭 사항으로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국 통합 공무원 노조 고흥군지부가 공군의 투명한 인사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투명한 인사 정책의 핵심은 공무원 배수 범위한 승진 후보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직사회 내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들어 체결한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면 다른 인근 자치단체들도 이미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광양, 목포 같은 경우에도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말 공직 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군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은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 관련 핵심 내용이 협약에 담을 수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후보자의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군의 인사평점 규칙에 따라 해마다 2차례씩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가 생기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죠. 작년 하반기에 이거를 전체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노조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공군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증폭하고 있습니다. 상호 각각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노사 업무 매뉴얼 등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성명을 통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5차 실무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공직사회 내 인사정책 개선 안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첨예한 입장차는 당분간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